사실 요 갓생은 조금 부지런하게 내 이 일정을 좀 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부지런하게 사는 걸 넘어서서 일만큼이나 취미나 내 라이프 스타일 자기 관리에도 진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프로 개발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선선한 날 저녁에는 한강변에 좀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크루들이 달리기에 진심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체계적으로 장비도 갖추고 이 대장님의 구령에 따라서 착착 손동작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달리기나 요가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취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격증 따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그런답니다. 최근에는 뇌과학 바이오 기술까지 동원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대요. 야,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갓생 살겠다 이런 분들 많다는 얘기인데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권정윤 연구위원과 왜 그러는 걸까요?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요즘에요. 진짜 너무 신기한 보도를 제가 하나 봤는데 보쌈의 막걸리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행사가 하나 열렸어요. 사진을 봤는데 맛있겠다, 먹방 대회구나 했는데 이게 마라톤 대회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육런으로 유명했습니다. 아, 수육 런이요. 네, 그렇습니다. 수육과 이제 달리기를 합친 말이죠. 와. 네, 그래서 젊은 층 사이에서 어디서 이게 참가비 10,000원만 내면 달리는데 그 기록이랑 상관없이 기념품도 주지만 무엇보다 보쌈, 두부김치, 오. 막걸리를 무제한으로 제공을 아, 한다. 가성비 최고인데요? 네,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올해 20회를 맞이한 아. 네, 금천구청의 이 건강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원래 참가자가 950명을 받는데요.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데 소문이 나면서 10만 명 이상 몰리는 네, 정말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기 늦게 가면 고기 없어진다. 이게 진짜 비장한 후기였어요, 여러분. 늦게 결승선에 들어가면 고기가 없다. 후기가 이렇게까지 공유가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코스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10km 뛸 수 있고 5km 뛸 수 있는데요. 5km 뛰는 게 유리하니까 이게 먼저 마감이 됐다라는 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봤더니 이제 참가자가 70% 이상이 90년대생, 그러니까 2030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가성비 따진 것도 알겠고 달리기 유행하는 것도 알겠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진짜예요. 수육런. 근데 요즘에 이색 마라톤 대회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빵빵런이라고 하는 런도 있었습니다. 빵이요? 네,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빵을 좀 마음 편하게 먹기 위해서 달려보자라는 좀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하는데 뭐 빵 같은 간식도 주지만 참가자 한 명당 취약계층 아동 한 명에게 빵을 기부를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빵 가게들이 참여를 해서 오. 빵을 이제 나눠주는 곳도 있었고요. 네. 또 간식, 과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주었고요. 그래서 성취감을 아주 배 터지게 먹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재미있는 행사가 장보기 오픈런이라는 런이 또 오픈런이요.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배달앱과 그 마트를 운영하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요. 출발하기 전에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거기 마트처럼 진열대가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하는 만큼 물건을 담으시라 한 다음에 그걸 들고 5km로 완주를 하면 그걸 공짜로 주겠다. 아, 이렇게 무겁다. 네, 이야기가 5kg, 있습니다. 5kg. 그래서 네네. 중간에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는 중간에 무소유 존이 있습니다. 아, 무소유죠. 다 내려놓는 곳이에요. 네네네, 무거우시면 두고 가셔도 된다. 하지만 와. 사람들 후기를 봤더니요, 두고 가신 분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들 풀소유? 네, 나중에 1등 하신 분이 몇 킬로미터를 지고 뛰셨는지 봤더니 무려 16km를 지고 존경합니다. 뛰었다는 네, 후기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정말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요. 뭐 또 다른 예시로는 뭐 스카이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층 건물인 롯데타워를 네, 올라가는 그런 이 마라톤 행사도 있는데요. 네, 여기 계단이 무려 2,917개라고 합니다. 와. 123층이죠. 네, 여기를 이제 뛰는 마라톤 대회에는 2,200여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 스카이런 할 때
특이한 코스튬을 하고 올라가는 그 별도 행사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네네. 탈 쓰고 올라가신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아까 강아라님 우리 동네에서 한 수육런이다. 크크크크 금창구 짱 보내주셨는데 재밌는 대회가 많네요. 아니 근데 요즘에 달리기들 많이 하시고 좋아한다는 건 나가보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색적인 컨셉을 잡는 건 왜 그래요? 이제 2030 세대한테 운동이 정말 생활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독특한 이런 이색 마라톤 외에도 이 기존의 마라톤 대회들도 요즘 젊은 참가자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열린 이 2024 서울 하프 마라톤 예선 전체 참가자 신청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2만 4명, 그러니까 2만 4명 중에서 66%가 2030 세대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60%에서 70% 사이가 젊은 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또 이 서울 마라톤 그 신청자 이제 10월에 열리는 거요. 지금 신청이 열렸는데 순식간에 마감됐다. 나 못했다라고 하는 주변 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자기 개발이라고 할까요? 이제 운동이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갓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갓생은 조금 부지런하게 내 이 일정을 좀 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부지런하게 사는 걸 넘어서서 일만큼이나 취미나 내 라이프 스타일 자기 관리에도 진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프로 개발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제 소소하게 즐기는 취미를 넘어섰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굳이 지어보자면 디벨로피쿠스? 네. 네, 멋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운동 종목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과거에는 젊은 청년층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필라테스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고강도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운동 말고 다른 영역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운동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취미도 이제 더해집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2030 이 머니레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즐기는 취미가 있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81%가 취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네, 이 취미 있으신 분들 중에 1.5% 10명 중 7명 이상은 취미가 2-3개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하시지 않는다. 정말 이것저것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취미들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일단 뭐 퍼스널 컬러 왜 엄청 오랫동안 꽤 유행을 했죠. 네, 이제는 필수처럼 자기를 좀 알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혹은 내 몸이 어디가 틀어져 있고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알고자 이제 시작을 해서 필라테스를 시작을 하면 그걸로 이제 강사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또 프로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나는 원래 간호사였는데 필라테스 다니다 보니까 내가 소질이 있다,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해서 전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이 다이어트를 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유튜버로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퍼스널 컬러 이거 진짜 인기잖아요. 네. 우리 박사님은 퍼스널 컬러가 뭐예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딱 봐도 나는 웜하구나. 봄. 네, 싶어서 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 말고도요. 이 헤어 스타일링이라든지 뭐 화장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 되는데 맞아요. 정말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다 받고자 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도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아마 청년층 특히 여성들은 서로 만나면 너는 퍼스널 컬러가 뭐야? 보통 퍼컬 이렇게 줄여서 네. 얘기하잖아요. 네. 나는 봄웜이야. 난 여름 쿨이야. 겨울 쿨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화장품 마케팅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운동 건강관리 그리고 나를 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정보 파악 다 좋은데 바이오 기술까지 동원을 한다. 우리 기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바이오 해킹이라고 예전부터 말이 있기는 했는데요. 이게 정말 이제 좀 더 보편적이고 일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해킹이라고 하면 이런 생물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각종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일상생활에 나의 방식들이나 생활 양식 그리고 뭐 식습관 아니면 온습도 조절 같은 그런 환경을 조정을 해서 내 몸을 생리적으로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치 해킹을 하듯이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집에 뭐 얼음 욕조를 설치를 해놓는다거나. 잠깐만요. 얼음 욕조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욕조 자체가 얼음인 거예요? 아니면 욕조에 얼음을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얼음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뿐만 아니라 오존 발생기라든지 굉장히 각종 과학 기술들을 동원을 하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것들을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요즘 뇌과학 공부가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뇌과학 공부가 활성화되고 있다고요? 네네.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 랩에 모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부담되거든요. 얘기만 들어도. 뇌과학 공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죠? 요즘 이런 뇌과학적인 지식을 전파하는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런 박사님들의 유튜브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명이 이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하는 스탠퍼드대 뇌과학 교수가 있으신데요. 이분이 사실은 예전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 이 팟캐스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까지 본인과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한 지식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이게 몇 달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분의 그 루틴이라고 하는 이게 쫙 그 프로그램처럼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루틴이 뭘까? 이게 예전에도 왜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막 네. 온 우주의 기운이 간절히 원하면 날 도와주고 뭐 그런 게 유행할 때도 있고 자기 개발에 뇌과학이 동원이 됐다. 이 유명하신 스탠퍼드대 교수님의 루틴이 뭔데요? 네, 이제는 뭐 그냥 뭐 자기 암시 수준을 넘어서서 연구 결과에 기반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햇볕을 쬐야 된다. 그래서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산책을 해야 되고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광합성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기상 후에 일단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커피,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아, 전 여기서 탈락이네요. 네, 저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물을 마시는 게 또 좋다고 하고요. 네. 찬물 샤워를 하면 도파민이 또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몸이 활성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추워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찬물 샤워를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한 열 몇 가지 이 루틴 그 프로그램이 쭉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조금 우스갯처럼 이 약간 재미있게 풀어내는 그런 영상 같은 것들도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저속노화 저번에 이야기 맞아요. 드릴 때 지난번에. 네, 혈당 관리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안 된다. 실제로 지나가는 젊은 여성분들이 대화를 하시는데 야, 너 혈당 스파이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피부에 안 좋대요. 네. 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서로 지식을 나누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혈당 관리한다든지 염분 같은 거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측정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요즘 가정용 염분 측정기가 이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요즘 이런 워치라든지 이렇게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운동할 때에도 최고 심박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체크를 또 해주고요. 그리고 잘 때도 내가 얼마나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지 렘 수면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하고 관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헬스케어 시장이 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투자의 기회가 그쪽에 왜 있는지 알겠는데 혈당 스파이크 이 얘기가 사실은 그 SNS에서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유명한 운동 유튜버나 이런 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는 아이브 멤버 가을 씨가 과거에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씨하고 유튜브에서 만나서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나누는 거 보고 와, 가을 씨는 살아생전에 살이라고는 찌지 않을 것 같은데 저런 분들도 네네. 안유진 씨하고 둘이 그래서 식사 방법을 채소 3장 먹고 그 방법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혈당 스파이크 관리하는 게 요즘 세대에 정말 관심사구나 싶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염분을 집에서 측정한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네네. 운동하는 분들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할 때 심박수 체크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간 관리는 뭐 엄청나게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시간도 그만큼 알차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흔히 업무하실 때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캘린더 서비스라든지 뭐 효율성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요즘에는 개인적인 시간 관리에도 적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는 구글 캘린더 이렇게 써요. 뭐 노션 같은 생산성 앱을 이렇게 쓰면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텐츠들이 정말 이 인기가 높은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일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개발의 어떤 변화로 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1시간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와중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모양이에요. 기업 운영하시는 우리 정범진님께서 근데 그 열성적인 분들이 또 열정적인 신입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이거 좀 다른 거죠. 내가 네. 어디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를 선택해서 쓰는 거죠. 사실 그 일에 대해서 항상 별로 열정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열정을 네 이거 충분히 나의 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조직에서의 일이 나의 성과로 별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또 굉장히 뭐 일단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좀 볼 수 있긴 하죠. 네. 신상필벌이 제대로 될 경우에만 나의 열정을 100% 쏟아붓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자기 개발이라는 건 모든 세대가 그리고 항상 자기 개발서 같은 건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 때도 자기 개발에 열심인 친구들 분명히 있었는데 예전과 지금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뭐 무슨 어학 점수를 딴다든지 뭐 한국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좀 들여다보면 사실 내 취업이나 어떤 앞으로 일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좀 충족을 하는 것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괄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있었고요. 요 점수 이상을 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내가 잘 사는 거, 웰빙, 웰리스 약간 이런 측면에서 행복과 관련된 것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평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정점을 찍어보겠다라고 한다든지 자기만의 분야를 좀 만들고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좀 증명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요걸 또 살려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좀 창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그런 필라테스를 해서 강사 자격증까지 따시는 걸 보면 그걸로 약간 부업처럼 좀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나중에 이직을 하거나 뭐 휴직을 했을 때 이걸로 조금 수입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미리 이런 대비를 하는 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나한테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요즘은 SNS를 보면 거의 전 세계 청년층이 비슷하게 입고 비슷하게 즐기고 비슷하게 먹잖아요. 이런 현상 외국에도 있겠죠? 네,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요즘 정말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 이런 뛰는 거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미국에서도 요즘 20대 사이에서 마라톤이 그렇게 인기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이번에 뉴욕에서 개최한 이 마라톤에 20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정확히 20대 참가자 수가 2019년에만 해도 8,230명 정도였는데요. 2023년 4년 사이에 10,000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뭐 보스턴 마라톤, LA 마라톤 이런 데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네. 흔히 우리 중년의 위기라는 표현이 있죠. 네. 영어로는 midlife crisis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제 중년쯤 되면 본인의 이제 자아 정체성에 약간 혼란을 느끼면서 한 번쯤 삶을 되짚어보는 이제 시간을 가진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뭐 부록이라고 했는데 유혹이 더 많아진다고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이 미들라이프가 아니라 쿼터라이프 크라이시스다. 쿼터. 네, 그래서 요즘 한 100세 시대니까요. 대충 한 25세쯤 찾아오는. 너무 일찍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쯤에서 이 인생의 크라이시스 위기를 느낀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내가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너가 이제 쿼터 라이프 크라이시스에 왔구나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쿼터 라이프 크라이시스가 뭐냐? 네. 네, 예전에는요. 특히 이거는 미국적인 문화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흔히 이런 서양 문화권에서는 20대가 되면 보통 독립을 하죠. 그런데 아직 이제 요즘 최근 미국인들을 보면 2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독립을 안 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반이 됐는데 분명히 사회에서는 날 어른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어른이 된다라는 어떤 이 성인식을 치르듯이 힘든 마라톤에 도전을 하면서 이것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성취감이 있긴 하겠네요. 이게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프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그 이온 음료 먹으러 가는 그 식탁 같은 거 차려놓잖아요. 네네네. 거기 한 번씩 들를 때마다 해냈어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육각형 인간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근데 요게 자기 개발하고 육각형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의사 요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저는 이제 연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이 미국에서 마라톤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그렇고 약간 막연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것을 나를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좀 불안감을 이겨보려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청년들을 좀 살펴보면 이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서서 내가 앞으로 이런 거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와. 한마디로 육각형이 좀 되고 싶은데 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달성한 걸 할까 20대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그거에 내가 가까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이왕이면 또 자랑거리가 되면 좋고요. 그래서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대회 이런 것들을 좀 나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저는 여기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입시 공부, 스펙 쌓기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든지 일단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에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안 한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그걸로 꼭 공부를 해서 이 지도사 자격증 이런 걸 꼭 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입함이 헛되지 않았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건데 예전에는 왜 반장되고 경시대회 1등하고 이러면 그 상장 집에다 걸어놓거나 붙이다 모자라면 나중에 이렇게 책에 꽂아놓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우리 식구끼리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SNS에 자랑하면 맞습니다. 너 대단하다 따봉을 눌러주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구나 대단하다 싶다가 와 이러다가 달아 없어지겠다 안 됐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러면은 마음이 너무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너무 힘들지 않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요즘 친구들을 보면 꼭 그렇게 힘들고 불행하지만은 또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요즘 자기 관리에 꼭 필수가 멘탈 관리입니다. 이거 다 하고 나 이거 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멘탈도 테라피 해야지. 네네. 와. 자기의 멘탈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게 그 육각형 하나의 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즘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마인드풀니스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 마음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지금 미래에 너무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면서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는데요. 네, 정말 흥미로웠던 것들이 이런 것을 마케팅에 좀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 투자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성수동에 팝업을 열었는데 여기에 이 젊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힐링 나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힐링 나이트? 네네. 그래서 이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서일 수도 있고요. 저녁에 와서 힐링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라피 전문가들이 와서 싱잉 볼 명상, 아로마 명상, 요즘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경험할 수 있게 했고요. 여기다가 또 굉장히 몸에 건강할 것 같은 건강식을 준비를 해서 빵, 샐러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참 재밌네요. 이걸 진행한다는 회사가 이걸 진행한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성수동 정말 복잡한 팝업 거리 있잖아요. 네네. 그 세계적인 브랜드
매장 있는 그 근처라는데 너무너무 복잡한 거리에서 복잡하게 살았으니까 명상을 하라는 팝업을 여기다 만든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 아닌가요? 재밌습니다. 김은나님이 이런 소식 주시네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워낙 세상 살기 힘들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생각도 그래요. 해볼 수 있겠네요. 25세의 위기를 느끼긴 너무 이릅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20대에도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박사님? 그렇죠. 네. 항상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까 이런 걱정과 그리고 뭔가 나의 꿈은 저기 있는데 현재의 나는 좀 아직 거기에 멀리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